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대화 속에서 나온 우리가 누구인지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발사주 의혹과 녹취록 논란에 대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요, 당사자인데 통화 자체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공개된 녹취록 보니까 뭐 문제될 건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수사나 재판을 염두에 두고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 복원된 통화 파일 내용을 언론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7분이나 넘게 두 차례나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말 믿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더욱이나 그 내용이 문제될 게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법의식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온 내용들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제출해라. 네. 이 내용은 제 지휘라인에 윤석열 사단이 있는 곳에 배당을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공공수사부에 전화하겠다. 이건 이제 직접적인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가라. 이건 어떤 수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엔 구체적인 지시이고 네.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김웅 의원의 답변 속에 만약에 수사에 염두에 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준석 대표도 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법조인들이 이 형사적인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도 나옵니다.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고요. 이 사안의 어떤 이 형사적인 처벌 가능한 법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는 건 정말로 이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간대하게 생각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웅 의원이 이제 손준성 검사로부터 단순히 고발장을 전달만 받았다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통화 내용으로 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형법에는 공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웅 의원이 사전에 손준검사와 공모를 했고 또 일정 부분 기능적 행위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을 분담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지금 직권남용, 또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 채널A 사건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발장 이런 걸로 공직선거법 여러 조항으로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처벌을 이제 그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김웅 의원의 법적인 책임은 손준성 검사와의 공범관계에 함께 연동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의 내용이 좀 포렌식으로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풀고 있다고 하는데 물증 확보가 가능할까요? 지금 일단 수사력을 모아봐야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사실 이 1년 전에 통화 파일이 복원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은 수사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휴대폰 포렌식 기술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그리고 지금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판결문 유출이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해서 검사 2명이 관여됐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다 차근차근 시작해 간다고 한다면은 네. 또 핵심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민주당에선 보니까 일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연결고리 책임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연결고리가 법적인 책임까지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올 부분이니까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없겠지만은 네. 이 고발장을 살펴보면 쉽게 유추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이 채널A 사건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근데 두 가지 사건 다 네. 고발장 작성의 주체이자 전달자로 지목받는 손준성 검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당사자가 아니죠. 손준성 검사는. 그렇죠. 네.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손준성 검사가 그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결국 그 사건과 연결된 사람은 김건희 씨고 윤석열 총장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도 따르면 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 하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책이기 때문에 총장 결재 없이 또 마음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움직였겠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 주셨는데 법적인 증거까지 찾는 건 또 다른 문제 같고요.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져야 할 책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미 저희가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이 진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바로 상급에 있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벌써 이 고발 사주 상황 이 자체로 네.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후보 사퇴를 해도 진작에 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도의적 책임의 형태는 후보직 사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란 거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질 수 있는 도의적 책임은 그것 말고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통화 내용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언론에 유출되는 것, 그리고 이 시기상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최종 후보 확정이 되는 이 시기 유출된 것,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네. 그야말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국민을 이런 중죄에 대해서 언론 기관들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비판의 자유, 알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율 배반적인 태도라고 보이고 자신들이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정치적 목적을 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란 말과 함께 오히려 이 녹취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피의사실 공표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범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 당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서 정말로 그런 피의사실 공표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침묵을 하시다가 본인들에게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네. 근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본인의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네. 선택적 정의다. 왜 본인에 대해서만 그렇고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보도 나올 때는 아무 말 안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지금 이 시점에 보도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네. 자, 그리고 이 녹취 내용의 일부만 공개돼서 맥락이 없다. 그래서 오해 여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또 김웅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과 휴대폰의 원소유주인 조성은 씨도 전체 원본 파일을 본인에게 달라. 그래서 자기가 공개를 하겠다. 이러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예, 검사이셨던 백혜란 의원님, 이 정보 공개 청구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에서? 근데 지금 그 정보 공개 청구는 지금 굉장히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한창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 종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공수처로서도 그것을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아무리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김웅 의원이 자꾸 이 녹취록에 대해서 맥락이 없다, 문제가 될 게 없는 내용이라 주장하는데 네. 그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 자체로 너무나 중대한 사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 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저는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 사건 현재 휴대폰 녹취 파일도 확보가 됐고요. 중요한 게 당사자들의 진술일 텐데요. 김웅 의원을 포함한 당사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신병 처리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가장 이제 주범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손중선 검사니까요. 손중선 검사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손중선 검사가 법사위에 기관 증인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국감에. 근데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네. 출석을 안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본인이 여태까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네. 정말로 당당하다면 오히려 국감장에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내가 그런 적이 없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네. 자체가 본인의 그런 문제를 시인하는 형태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준성 검사부터 그리고 밑에 어쨌든 실무자로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부터 확보하는 작업이 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좀 그 판결문 유출 부분이요. 그 네.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수사로 명쾌하게 좀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기초를 좀 탄탄히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까지 필요하다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이제 구속은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그 손준성 검사의 혐의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 때 또 신병은 구속을 해야 되는데 사안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구속은 당연한 사안이죠. 현직 당연하다. 검사로서 네. 그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